그저 하염없이 강을 바라보는 한 여자. 그렇게 그녀는 번지 점프를 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안 한 곳 없이 또요? 이미 아니 하루에 번지 점프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58,000번째 번지 점프를 반복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좋아해요? 심지어 안 질리나? 그 이유는 매번 죽을 것 같잖아요, 뛰어내릴 때. 훨씬 더 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괴랄합니다. 이 새끼 뭐야? 이어서 그녀가 향한 곳은 왜 아직도 범인 못 잡았어요? 한 살인사건의 현장. 심지어 겨우 10살짜리 아이가 살해된 중속살해 의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고는 1도 안 느껴지는 말투로 그러겠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 주변 인물들 중에 딱히 동기를 가진 인물도 없을 테니까. 10살짜리 주변 인물이봤자 가족, 같은 반, 학원 친구들 뿐이잖아.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본 뒤 내가 목 등 가릴 거 없이 마구잡이로 찌를 정도로 분노가 폭발했는데 범행 도구를 씻어서 제자리에 꽂아 놓았다? 왜 갑자기 감정이 식었지? 모두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왜 침착해졌을까? 난해한 사건의 핵심을 여기가 익숙하니까. 단번에 파악해버리죠. 이어서 애 엄마가 엄청 깔끔한 사람이네.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수학 경시 대회 1등,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사망한 피해자는 형보다 뛰어난 동생. 모든 물건에 이름표를 붙인 친형. 단 몇 개의 물품들로 글씨체 글씨 크기로 봐선 일면식도 없는 한 사람의 자존감이 아주 낮고 위축되어 보여. 심리 상태를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를 아니 주장하고 싶었구나. 그야말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최초 발견자 친형의 진술. 게다가 그의 진술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준서방으로 곧장 갔는데 마치 동생이 칼에 찔려 있는 걸 봤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동생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것 같다고 전화를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상황을 그려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서 경찰을 기다렸다. 심지어 그 짧은 진술 속에서 처음엔 피해자를 준서라고 했다가 갑자기 동생이라고 바꿔 불렀어. 칼도 날카로운 것이라고 돌려 말하고. 수많은 모순점들을 한 문장 안에서 이유 없이 호칭을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왜 그랬지? 아니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거리감을 두고 싶었던 걸까? 용의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로 준서방으로 뛰어왔고 아빠는 눈이 이미 빨갰어요. 할아버지 장례식 때 꼭 저 표정이었는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은 간략한데 엄마 아빠 반응은 비유랑 부사어까지 써가면서 자세히 묘사했어. 모든 단서들을 규합해 살해된 동생보다 엄마 아빠 반응이 더 중요했던 걸까? 자기 방도 준서방이라고 부르는 친형, 그리고 부모님의 노골적인 차별. 결국 난 형이 죽였다의 한 표. 범인을 찾아내는 압도적인 천재 프로파일러 유인나였죠. 이어서 살해된 아이의 형을 프로파일러 처음 봐요. 아니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용의자를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네. 나도 기억 안 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각자 얘기해볼래? 마치 삼촌이랑 얘기 좀 하려고 기숙사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스몰 토크하듯 준서가 11살 완벽 눈높이에 혼자 집에 있어서 신문을 이어갑니다.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2013 1025샵. 서로의 기억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더듬어 보는 것이었죠. 4124 5397샵.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운동화를 벗고 그리고 곧바로 동생 방으로 가요. 모순점을 개최합니다. 거실은 컴컴했고 발에 따뜻한 물 같은 게 느껴졌어요. 방문을 여는데 피가 흥건해요.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인데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같이 쓰네요. CJ 혼합 사용이었죠. 그건 그냥 떠올리다 보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 시제로 바꿔 쓰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 실제 일어나지 않았거나, 둘, 기억나지 않은 일을 꾸며서 얘기하거나. 그 말인즉슨 지금 학생 머릿속에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울증. 제가 그렇게 그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2013 1025샵.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요. 반복된 실수가 아니 눌렀어요.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4124 5397샵.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운동화를 벗고 동생 방문을 열어요.
거실은 컴컴했고 발에 따뜻한 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결국 방 안은 함정을 아니 주방은 밟아버리고 말죠. 주방엔 왜 갔나요? 좋겠다. 피가 튄 옷들은 그렇게 어디에다 버렸어요? 누난 어디 있는지 아는데 쐐기를 박아버리며 정말 동생 준서가 그의 멘탈을 이미 죽어 있었나요? 제대로 박살내고 아니요. 자백을 이끌어냅니다. 다녀왔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형이 자백했니?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티키타카 좀 했죠. 서로 공감대도 있었고요. 저것도 자기 얘기했네. 너 그거 그만해. 그것 때문에 나 받아준 거 아니었어요? 아닌가? 사실 10년 전 한 살인사건 현장 그 최초 발견자가 바로 이나였고 그 피해자는 여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서 전임 서장 전 경찰서장이자 윤동원 총경. 윤이나의 삼촌이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몇 시였는지 기억나니? 마치 남일인 듯 너무나도 관심 없는 표정과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면 뭐라도. 다음에 말하면 안 돼요? 너무나 평온한 말투, 심지어 잘 기억이 안 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의 기억이 집에 들어와서부터는.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기억나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봐.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거실에 서 있었더라고요. 딱 한 가지. 그리고 삼촌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그저 삼촌이 죽어있던 현장 그게 단데. 단 하나뿐이었죠. 게다가 또 하나의 특이점은 피해자가 마치 단 한 번도 저항을 하질 않았어요. 피해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듯 보인다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삼촌께서는 송곳에 찔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곳에서는 윤이나 씨 지문만 검출된 것도 알고 있죠. 현장의 모든 증거와 네. 기숙사 문제로 삼촌과 불화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모든 정황이 네. 재산 상속 문제로 불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녀를 지목하고 있었죠.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야? 형사 한샘은 윤이나 씨가 죽였어요? 돌직구 질문을 갈겨보지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흔들릴 법한 질문에도 본인이 죽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사망 추정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건 너밖에 없어. 기억이 안 나요. 치트키 대답만을 반복합니다. 정말. 편리한 대답이네. 그런데 며칠 뒤 갑작스레 그녀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오고 범인 안 잡아요? 뭐요? 잊고 있었는데 이거 유일한 단서, 그날 거실에서 주웠어요. 웬 괴상한 퍼즐 조각을 범인의 유일한 흔적. 그에게 건네죠.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여전히 그 사건을 추적 중인 것은 와우. 딱 2명, 범인도 못 잡는 형사가 점심은 제로라도 먹었네? 이나와 한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샘이 생각하는 범인은 나는 아직도 윤이나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해요. 윤이나, 내가 10년째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한 명뿐이었죠. 아니 그렇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이 하필 경찰이 된 것도 그렇고 프로파일러가 된 것도 그렇고. 그 시각 여기 윤이나 씨 댁 맞죠? 그 이나에겐 정체불명의 크기 도착하는데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저야 모르죠.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주 낯익은 퍼즐 조각. 분명 삼촌이 살해당한 그날 옆에 놓여져 있던 그 퍼즐의 일부였죠. 이어서 그녀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한샘.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몇 시간 뒤 이 피해자가 입주민인 거지?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집니다. A동 5,802호라던데.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누가 신고한 거예요? 최초 발견자가 누구예요? 그 최초 발견자는 사람 죽었는 데가 이 뜻이었어? 또 이나였죠.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왜 하필 또 너냐? 1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하필 네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을까? 오늘은 너 만나러 갔었는데 네가 나를 왜 만나러 와? 할 말 있었거든. 무슨 할 말? 본인을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시체를 발견했다는 그녀의 말도 믿기 힘들었지만 같은 사람이 그린 거야? 뭐야 이건 또 이거 어디서 났어? 이어진 말은 삼촌이 죽은 날 내가 발견한 거라. 봐봐. 연쇄살인이야. 10년 만에 다시 시작돼. 더욱 믿기 힘들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뭐 그거야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네가 죽여놓고선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신빙성 있었지만 퍼즐도 네가 만들었고. 내가 왜? 아니면 이런 게 이게 다 우연이라고? 근거는 없었죠. 마음대로 생각하든가. 그리고 주차장 살인 사건은 주차하는 건 왜 안 나옵니까? 거기가 그 사각지대예요. 네? 안 그래도 그
주민들 항의 때문에 우리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아주 치밀한 계획 범죄로 보였습니다. 산아, 너 지하 2층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 봐야겠다. 좋겠다. 뭐 이거 다 말입니까? 전층 싹 다. 그리고 너 앞으로 나랑 일할 때는 밥 미리 먼저 먹고 다녀. 진짜 넌 죽겠네. 그리고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맨날 MZ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뭐요? 알겠습니다. 한편 도대체 누가 혼란스러운 것은 왜 10년 만에 나에게 보냈을까? 이나도 마찬가지였죠. 다음날 현장에 아무것도 나온 거 없었지? 마치 없네. 사망 추정 시각은 22시 32분 전이고. 그걸 왜 내가 너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맞네.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듯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그녀는 살인을 하고 퍼즐을 보낸 거야. 확신에 찬 추리를 또 그 얘기야? 연쇄라니까? 아주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면서 감정이 절제된 퍼즐 속에 여자가 그려져 있었고 이번 사건 피해자도 여자. 10년 만에 연쇄살인임을 확실합니다. 우연 아니야. 너도 우연 안 믿잖아. 게다가 현장에서 보인 범인의 태도도 같아. 살인 외에 불필요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살인을 하고 너한테 퍼즐을 보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왜 나한테 퍼즐을 보냈을까? 그림이 뜻하는 게 뭘까? 동기는 또 대체 뭘까? 누굴까? 범인은? 지금 추리소설 쓰세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미영 사건에 투입된 서울청 범죄분석위원 윤희나경입니다. 한샘의 팀에 발령되죠. 팀장님, 이거 뭐예요 지금? 서장님 지시야. 좋겠다. 이어서 퍼즐이 10년 만에 내게 왔고 그날 내 뒤에 범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마침내 기억해냈어. 내가 물었지. 내가 왜 최초 발견자일까? 왜 나한테 퍼즐을 보냈을까?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날 알아. 범인은 그녀의 주변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널 프로파일링했어. 그리고 내가 아니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범인이 날 아니까 현재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한샘이었습니다.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나 프로파일링해. 지켜보고 관찰해. 확신이 들 때까지.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날 이후 야, 운전은 내가 할게. 좋아. 그녀는 마치 그림자 마냥 아, 너 왜 자꾸 쫓아다녀? 내려와.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죠. 이미영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주차장에서 죽은 피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출발해. 시간 없어. 아니 캠핑에 내가 더 가고 싶지. 아니 지금 사건 터진 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 누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 아니 그래 일단 캠핑을 너끼리 먼저 가 있으라고. 내가 그러면 사건을 해결 야, 산아. 빨리 되면. 최산, 잠깐만. 예 소인님. 그냥 캠핑 가라.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유력한 용의자 피해자의 첫 남자친구 강치목에 대해 듣게 되죠. 강치목이 어제부터 집에 안 왔다니까 최선한 출국 금지 신청부터 해. 네. 도주 가능성 있는 놈이야. 차량 위치 추적 요청하고 동선 파악하고. 네. 우리는 강치목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곳으로 이동하자. 하지만 그의 특성은 폭력성, 충동성, 중독성, 치밀함, 계획성, 감정의 배제, 높은 자기 통제력. 연쇄살인범의 특성과는 사건 용의자 프로파일링과 정반대 성향이다. 58,000도 반대였습니다. 한편 치목의 마지막 행적은 예, 그 강치목이 카드 사용 내용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데가 영평 Y 호텔이네. 웬 모텔, 여기 심지어 불륜의 성지인데. 불륜 모텔이었죠. 어젯밤에 이미 체크아웃 하셨는데요. 이게 몇 호죠? 그리고 그가 묵었던 호실은 혈흔으로 번복됐던 상태였습니다. 새벽 2시에 빨간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호텔 로비로 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답니다. 캐리어? 예, 빨간색 캐리어. 빨간색 캐리어에 빨간색 바지? 그것은 분명 강치목이도 어제 빨간 바지 입었잖아. 강치목의 옷차림이었죠. 이어서 그 캐리어를 추적하자 그 끝에 보이는 것은 불길한 저수지. 몇 시간 뒤 그 예감은 점점 맞아떨어지고 캐리어 안에선 토막난 시체가 발견됩니다. 치목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여지지만 그녀의 결론은 아무튼 강치목은 아니야.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였죠. 이미영을 죽인 게 강치목이 아니란 얘기야. 캐리어에 든 남자를 죽인 게 강치목이 아니란 얘기야. 심지어 둘 다. 강치목은 살인자가 아닌 캐리어 안에 든 사체는 누군데 그러면? 그건 강치목 아닐까? 피해자라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 머리 없는 사체 말이야. 난 저게 강치목이라고 보는데. 누구도 예상 못한 추리. 그리고 그녀의 생각은 저수지에 머리 없는 사체 강치목 DNA랑 일치한단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몇 시간 전 강치목은 분명 감정이 격해져서 왔을 거야. 다툼이 있었을 텐데. 그녀의 추리는 이러했죠.
벽에도 바닥에도 긁힌 자국이나 찍힌 자국, 몸싸움의 흔적은 없다. 강치목은 단번에 상대를 제압했어. 어떻게 피해자를 제압했을까? 그동안 프로파일링 해왔던 그는 폭력성, 충동성, 중독성. 지금의 치밀한 범죄와는 강치목은 이런 걸 미리 준비하는 성향이 아닌데. 완전히 반대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간과했던 한 가지. 강치목이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해보자. 강치목의 복장을 하고 있던 CCTV의 남자가 치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심지어 전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어요. 치목의 부인 양이마저 확신했었기에 그날 아침에 입고 나간 남편 옷이랑 똑같아서. 모두가 속았던 것이었죠. 한편 강치목 아내는 뭐래? 이나는 갑작스레 임명 안 돼? 양이가 주차장에서 살해당한 미영을 아는지 물어보는데 그건 또 왜? 모른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네가 왜 알아야 되는데 싫어? 신문 파일을 훑어보던 그녀는 또다시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모순점을 개최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40년 가까운 일생을 살았다면 꽤 흔한 이름인 것 같은데.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봤을 이름이지만 고민 일도 없네. 즉답을 했단 것이었죠. 이에 곧바로 그녀를 찾아간 이나는 언제 처음으로 남편분한테 이미영 씨 얘기 들으셨어요? 돌직구 유도 신문을 뭐요? 아시잖아요, 이미영 씨. 갈겨버립니다. 아, 추궁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이에 양이는 순식간에 그녀의 사이즈를 파악한 뒤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여자가 없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하죠. 그때 미영이한테 넘긴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정확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미영이라는 이름. 근데 제가 그 여자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귀찮아질까봐 거짓말했는데. 그런 걸 아는 게 제 일이에요. 프로파일러니까. 진짜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단 5분 만에 남편분이랑 각방 쓰셨죠? 네. 양이의 모든 것을 잘 때 누가 옆에서 숨 쉬는 게 진짜 싫어요. 거리가 너무 좁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파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쵸. 프로파일러님은 언제 자기 방을 갖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부럽다. 뭐가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방이 있던 것도 프로파일러가 된 것도요. 대화를 나눌수록 싸늘함이 느껴지고 전에 누군가 잃어본 적 있죠? 좀 더 직설적으로 그런 것도 보여요? 경찰 조사 받는데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죽음이란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아서요.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죠. 신기하다. 프로파일러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13살 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때 할머니랑 언니가 죽었고요. 그녀의 과거 이야기에서 다음 날이 이삿날이었다는 거 알아요? 또 다른 모순점을 새 집엔 방도 2개였는데 아니 내 방은 없었지만. 용의점을 파악합니다. 이어서 내가 사무실로 돌아온 이나는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범인 빙의쇼를 시작하죠. 질문하시죠? 피해자와 아는 사이야? 응. 그래서 사체를 훼손했잖아. 들키면 바로 의심받으니까. 그렇게 근데 하루 만에 들켰네? 용의선상에 올랐겠지? 아니야, 지전. 마치 스무고개 하듯 경찰은 내가 아니라 CCTV에 찍힌 저 남자를 찾고 있거든. 그럼 저 남자랑 무슨 사이예요? 청부했어요? 문답을 이어가는데 청부는 아니지. 그냥 저 남자는 날 배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누가 죽이자고 했어? 내가. 왜? 돈 때문에? 돈은 중요하지 않아. 살인의 목적은 그냥 내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어. 왜 지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아왔어.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네. 맞아. 그래서 난 잘 알아, 경찰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럼 호텔을 어떻게 불러들였어요? 제가 자극했지. 나랑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못 참아가지고 막 파르르 막 이렇게 떠는 거야. 자기 거 누가 건드리는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 불륜 모텔에 남자와 같이 있다고 하자 치목이 분노했다는 것이 방증하는 것은 너 범인은 여자구나? 치목과 연정이 있는 여자라는 것. 어떻게 죽였어? 문을 콱 두드리더라고. 얘가 문을 열어줬고 난 뒤에서 전기 충격기를 목 뒤에 갖다 댔어. 바로 쓰러지더라. 그리고 나선 숨을 못 쉬게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웠고 욕실로 끌고 갔어. 전부 다 내가 지시한 거야. 죽였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리고 범인은 더 이상
내 옆에서 숨을 쉬지 않아서. 진짜 기뻤어. 사이코패스였죠. 그날 밤 보통 여자가 남편을 왜 죽이지? 한샘과 접선한 이나는 돈, 가정폭력, 시정 셋 중에 하나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강치모 아내 만났어? 자신의 추리를 근데 좀 이상했어. 할머니랑 언니가 죽은 얘기를 할 땐 슬픈 표정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 방이 없었다고 할 땐 슬픈 표정에 심지어 분노의 표정까지 보이더라고. 그 수많은 모순점들을 갑자기 방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남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묻질 않았어. 궁금한 건 못 참는 여자 같은데 조사 진행 상황이나 혹시 뭐 나온 게 없는지 아무것도 묻질 않았어.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범인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서양이었죠. 그래서 유가족으로서 일반적인 반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남편분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으시죠? 이나의 정보를 토대로 네.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신문을 제기하지만 그러니까 동기는 안 되고요. 오직 심증만 있을 뿐 그냥 부담 없이 즐긴 정도죠 뭐. 둘 다 부인하는 현상화가 손 다치셨나 봐요. 아 예. 테니스 치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많아서 자주 다쳐요. 확실한 물증도 없다면 유일한 수는 자백 받아야죠. 자백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서로한테 떠미는 전략 같은데 그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그녀를 내야죠. 이간질 뿐이었습니다. 일부러 CCTV에 찍힌 건 서양이의 아이디어예요. 눈에 띄는 빨간색 캐리어에 사체를 넣은 것도요. 증거 인멸과 조작에는 범인의 성격이 반영이 돼요. 그렇게 위장에 아주 익숙하죠, 서양이는. 그들의 타겟은 그럼 누가 더 취약할까요? 누가 먼저 자백할까요? 불륜남으로 결정되죠. 그냥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어서 서영이가 사체 토막을 낼 때 옆에 있었죠. 그의 멘탈을 흔들고 지금까지 서영이랑 관계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쐐기를 바꿔주자 자백을 받게 됐고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가 시신 발견 엿새 만에 체포됐습니다. 진짜 범인이 서양이가 체포되죠. 남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던 아내가 알고 보니 살인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발점 이미영을 죽인 건 서양이도 강치목도 아니니까. 주차장 살인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럼 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마치 그런 이날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질이 도착하죠. 분명 강치목을 죽인 건 서양이다. 근데 왜 퍼즐이었지? 강치목은 퍼즐 살인의 피해자가 아닌데? 심지어 퍼즐의 그림은 시신이 토막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히 강치목이 살해당한 방법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연쇄살인마가 단정 짓지 마. 기사가 얼마나 쏟아졌니? 맘만 먹으면 알아낼 수 있는 정보야. 아니요. 부검감정서에 표기된 위치 그대로예요. 이런 것까지는 뉴스에 안 나오죠. 내부자라는 것이 확정되죠. 근데 이거 오래된 그림 위에 선을 새로 덧대어 그렸네. 그니까요. 그니까 강치목은 처음부터 진짜 범인의 타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직접 죽이지 않았을까?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또 하나의 확정 사실은 이 퍼즐 속 인물들은 모두 연쇄살인의 피해자들이라는 거. 퍼즐이 의미하는 것. 총, 귓속말, 그리고 완장. 근데 왜 네 말대로 직접 죽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살인의 동기가 있나? 이에 이나는 서양이를 찾아가 보는데 처음 보는데요, 이런 건. 역시나 원하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자른 곳이랑 정확히 일치하긴 하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혹시 저수지? 키워드가 저수지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누구지? 그리고 근데 그 캐리어는 어떻게 찾았어요? 꽤 깊숙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저수지 초입에 친절하게 박해자국 나 있던데요? 모든 걸 아는 누군가 캐리어 마치 이나를 돕는 듯 둘이서 들고 갔는데. 일부러 단서를 만들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날 밤 이나는 한샘에게 새 퍼즐을 공유하고 이 퍼즐 언제 받았어? 이거 강치목 시체 절단부위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정리된 생각을 범인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범인 만나면 물어봐야겠지? 왜 서양이한테 살인을 양보했는지도. 퍼즐의 주인공은 명백히 남을 찌르는 사람이야. 왜 남을 찌르게 된 걸까? 그 사람의 극한은 뭐였을까? 왜 퍼즐 속 사람들은 사람 모양의 인형을 총으로 쏘고 솜사탕을 들고 웃으면서 귓속말을 하고 완장을 차고 춤을 추고 있는 걸까?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지만 실은 한 가지 이 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설이 범인 아닐까? 뇌리를 스쳐갔죠. 뭐? 심지어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이 더 있다면?
퍼즐의 완성본은 지금은 이 퍼즐이 3개지만 그 누구도 6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즈를 9개가 될 수도 있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 그렇게 둘은 강치목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살펴보는데 이 사람 알아? 도윤수 강치목 죽기 직전에 통화 목록에 있었지. 한 3번 정도 통화했고. 수사 때는 용의점이 없어 넘어갔지만 아무 이유 없이 연달아 3번을 통화하지는 않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목적 없는 사면봉은 결코 없었죠. 알리바이도 명확했고 딱히 혐의점이랄 만한 게 없었는데. 그렇게 강치목 씨 아시죠? 빠발 말이다. 몇 개고? 진양철 회장이 아니 도윤수를 만나러 갔는데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대놓고 비협조적인데다가 야 이 씨발아. 내일 간다니까. 지리는 인성을 보여주는 그에게 아이 씹새끼 저거 전화질이야. 단 1의 감정 동요도 없이 근데 왜 강치목 씨는 모르는 사람한테 3번이나 전화를 했을까요? 질문을 이어가더니 제가 말한 사람들 다 같은 범인한테 살해당했어요. 범인은 아마도 다음 타겟을 노리면서 어디선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겠죠? 면전 앞에서 그 범인이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도윤수 씨를 죽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협조를 마렵게 해버리죠. 누군가한테 살해 동기를 준 적이 있어요? 그 지각한 셈은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같이 일을 했다거나? 들은 바 없어요. 양이를 신문에 보는데 다만 좋았던 시기를 같이 보낸 사이라고는 했어요. 좋았던 시기를 같이 보낸 사이? 별다른 수확은 없던 와중 예, 팀장님 무슨 일 있었어? 봤어? 불길한 전화가 아니요, 왜 뭐 사건 터졌어요? 도윤수 방금 죽은 채로 발견됐다. 들려온다. 현장으로 빨리 와 지금. 또 이나의 말이 또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상 징후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리조트 사망사고 때문에 좀 많이 심란해 하셨던 것 같아요. 회사 주가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도 건강하셨는데. 심지어 그 살해 방법은 1번 경추위를 찔렀으면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주사바늘 찾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 또다시 보란듯이 6번 경추 밑을 찔렀네. 일부러 단서를 남기고 마치 빨리 찾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강치목에서 피해자가 튀어나왔네. 그 과정 또한 30층 CCTV 기록이 전부 다 삭제됐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치밀했죠. 도윤수가 진짜 4번째 피해자일까? 응. 4번째 피해자이자 범인. 그리고 다음날 여기. 익숙한 봉투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안에 있는 것은 퍼즐이었죠. 과연 누가 범인인 걸까요? 나인 퍼즐 10년 전 살인사건으로 감정이 결여된 프로파일러와 그녀를 의심하는 감정 58,000% 열혈 형사의 공조,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재개된 연쇄살인과 퍼즐이 도착하면 누군가 죽는다는 지리는 소재로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그 몰입감엔 디테일한 연출도 한몫하는데 역시나 술이나 범죄와의 전쟁 등을 제작한 윤종빈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주연 배우들의 라인업도 어마어마했지만 심지어 잠시 등장하는 출연진들의 라인업도 상당했고요. 이런 배우들의 명연기와 지리는 소재, 정교한 연출과 미장센, 그리고 인상적인 음악까지 5위일체로 오랜만에 숨도 안 쉬고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웰메이드 추리 스릴러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스토리가 어디로 기결될지 나인 퍼즐은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모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모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몫이고 봐라.